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을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유난히 선호했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이제 공장을 돌려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뜨거운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다들 제조업에 목을 맸는지 그 간절했던 꿈부터 시작해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꺼내든 수입 대체라는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근데 이게 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죠. 이 나라들은 이제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 진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산업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농산물이나 원자재나 파는 걸로는 절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자동차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드는 그런 번듯한 제조업 국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묻었던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나라. 이게 그들의 지상과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산업화라는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수입대체 산업화, 영어 약자로는 ISI라고 부르는 전략이죠. 수입대체 산업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외국 물건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만든 국산품으로 채우자. 이거죠. 높은 벽을 쳐서 거센 바깥바람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딱 보호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전략 뒤에는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꽤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은 우리 산업을 어른들하고 바로 경쟁시키면 당연히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혼자서도 잘 싸볼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거죠. 어때요?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계획 같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보호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썼던 공식이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울타리가 너무 높고 튼튼해서 그 안이 고여 썩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우리 교재에 나온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 실효 보호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수입품의 관세의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보조금이나 혜택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나 이걸 계산한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당시 보호의 수준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특히 여기 파키스탄을 한번 보세요. 1963년에 무려 271%입니다. 271%.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외국 제품은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의 뭐 완벽한 무균실, 완벽한 온실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온실 속에서만 곱게 자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경쟁이 사라졌죠. 경쟁이 없으니까 기업들은 굳이 기술 개발을 하거나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품질은 별론데 가격만 비싼 그런 비효율적인 산업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평생 아기로 남게 된 유치 산업들은 성장의 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라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아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극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이 1980년대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보호의 벽을 이제는 허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보호가 아니라 개방으로, 폐쇄가 아니라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브라질, 인도의 관세율을 나타내는 저 막대 그래프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버텨왔던 그 단단한 보호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이 수입 대체 전략이라는 한 가지 길만 걸었던 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나라들도 있었죠. 바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처음부터 그냥 나가서 싸우자 하고 세계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해아시아의 네 마리용이 대표적인 사례고, 이들의 성공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성공 방정식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적 실험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좋은 꿈에서 시작된 수입 대체 전략이 그 보호가 도를 넘어서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전 세계가 문을 열지 않은 쪽으로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무역 정책이라는 게 한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과도한 보호주의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 무역전쟁,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물결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